여러분,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대한민국 관세 25% 언급한 소식 들어보셨죠? 그에 대해 다들 트럼프를 악마화하고 미친 것 같다며 말이 많습니다. 그저 돈에 환장한 장사꾼이 자기 마음대로 관세를 휘두른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트럼프의 냉혹한 계산기입니다. 그가 왜 하필 대한민국을 콕 집어서 관세 25%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는지, 그가 왜 우리를 동맹이 아닌 사냥터의 먹잇감으로 몰아넣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이 미국에 물건 하나 팔 때마다 생돈 25%를 뜯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영업이익을 좀 손해보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장사를 접으라는 사형 선고거든요. 대체 지금의 정부는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길래 이런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온 걸까요? 반갑습니다. 오싹한 경제입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25% 관세 폭탄 뒤에 숨겨진 잔혹한 경제학적 논리와 우리 정부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외교적 자살 행위의 실체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볼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월급과 물가에 어떤 식으로 직격탄을 날릴지 하나부터 10까지 디테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뒤덮은 거대한 공포의 정체와 우리가 왜 이 지경까지 몰리게 됐는지 그 배후를 이해하고 지금 흘러가는 국제 정세의 판을 한눈에 읽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제발 눌러주세요. 여러분,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는 통보를 날렸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나라 경제에 큰일 났다는 공포였나요? 아니면 터질 게 터졌다는 냉소였나요? 아마 그 찰나의 순간 대한민국 전체가 얼어붙었을 겁니다. 저 역시 그 서늘한 기운을 똑같이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트럼프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단두대에 칼날을 내렸는지 그 이면을 뜯어보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명확하죠. 작년 11월 우리가 호기롭게 약속했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MOU. 트럼프는 이 거대한 약속이 말잔치로 끝나는 걸 보고 참았던 분노를 터뜨린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저는 이게 단순한 투자 미이행을 넘어선 정치적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미국의 뒤통수를 치며 친중 행보를 이어가는 한국이 약속했던 투자금까지 입을 싹 닦으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더 이상 참아줄 명분이 사라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관세 25%라는 숫자가 그냥 10% 오른 가벼운 숫자처럼 보이시나요? 경제학적으로 이건 단순한 세금이 아닙니다. 기업에게는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어요. 보통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잘해야 5%에서 10% 사이입니다. 만원어치 팔아서 500원 남기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한국산 물건이니까 통행료로 1,000원 더 내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여기저기 세금 다 뜯기고 500원 벌려고 장사하는데 1,000원을 더 뜯어가면 앉은 자리에서 500원씩 적자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경제학의 조세 귀착이라는 개념을 떠올려 봐야 합니다. 세금은 누가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 부담을 최종적으로 지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기업이 이 25% 관세를 견디려면 물건값을 올려야 합니다. 미국 소비자에게 관세 때문에 비싸졌으니 12,500원에 사세요 라고 말해야 하죠. 하지만 시장은 냉정합니다. 옆에 있는 일본산, 대만산 혹은 미국 현지 생산 제품이 만원인데 굳이 12,500원짜리 한국 제품을 살 바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결국 한국 제품은 미국 시장에서 외면받고 매출은 0원이 되는 겁니다. 매출이 없으면 공장은 멈추고, 공장은 멈추면 여러분의 남편, 아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진짜 무시무시한 지점입니다. 트럼프가 관세라는 방아쇠를 당기면 우리 기업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버티다가 같이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메이드 인 코리아를 떼어내고 미국으로 귀화할 것인가. 여기서 경제학적인 기회비용과 규제비용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한국은 지금 기업하기에 너무나도 가혹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 경직된 노동시장, 그리고 시시때때로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각종 주제들이 지천에 널려있죠. 이런 상황에서 25%의 관세까지 얻어맞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한국에 남아있을 이유가 뭐야?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기업은 국적이 없습니다. 자본은 이윤을 따라 흐르는 물과 같거든요. 경제학자 루드비 폰 미제스는 자본은 그것을 가장 잘 대우해주는 곳으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법인세를 낮추고 보조금을 퍼주며 기업들을 레드카펫 깔고 모셔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포퓰리즘에 빠진 정치권은 기업의 팔을 비틀어 복지 비용을 떠넘기려 하고, 사법부는 경영 판단을 범죄로 몰아세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법치주의가 흔들리면 경제적 예측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공장을 돌려도 내일 법이 바뀌어서 감옥에 갈 수 있다면 어떤 미친 경영자가 한국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공장 몇 개 옮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 공동화라는 현상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장이 떠나면 그 주변 상권이 죽고 하청업체들이 줄도산하며 결국 지역 경제 전체가 유령 도시가 됩니다. 과거 미국의 디트로이트가 그랬고 지금 우리나라도 울산이나 구미 같은 공단 도시들이 서서히 활기를 잃어가고 있죠. 트럼프의 관세 25%는 이 속도를 10배, 20배 빠르게 만들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때리면 미국 소비자들도 손해 아니냐, 그러니 오래 못 갈 거다 라고 낙관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그건 경제학의 단면만 보는 겁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너희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팔고 싶으면 관세를 내지 말고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미국인을 고용해라, 이겁니다. 즉, 한국의 일자리를 미국으로 강제로 뺏어오겠다는 선전포고인 셈이죠. 이건 경제학적으로 보면 인접국 궁핍화 정책의 현대판 버전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유독 한국 정부를 향해 이토록 차가운 단두대의 칼날을 들이대는 걸까요? 단순히 돈 때문일까요? 이제 트럼프의 계산기에 찍힌 한국의 배신 리스트를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게 이른바 쿠팡 죽이기라고 불리는 플랫폼 규제예요. 여러분, 쿠팡이 어느 나라 자본으로 만들어진 회사인지 아시죠? 뉴욕 증시에 상장된 사실상 미국 자본이 대거 투입된 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법부와 공정위는 어땠나요?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무려 162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과징금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아니, 자사 브랜드 상품을 상단에 올려두는 건 기업 입장에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공정하지 못했다며 유통업계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과징금을 때렸죠. 뿐인가요?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경찰 포토라인에 서게 하고 무려 12시간이 넘는 고강도 밤샘 조사까지 받은 해럴드 로저스 대표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진짜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린 사건은 국회 청문회 현장이었어요. 그곳에서 벌어진 건 단순한 질의가 아니라 인격 살인에 가까운 압박이었습니다. 과익 정치인들은 로저스 대표를 앞에 앉혀두고 시종일관 호통치기 바빴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게 시간을 달라는 애절한 호소까지 했던 로저스 대표였으나 그들은 어떻게 했죠? 질문만 주야장천하고 답변을 하려 하면 마이크 꺼버리라며 욕까지 하고 심지어 통역 그만하라며 통역사까지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나요? 김범석 의장 데리고 와라 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인지 아십니까? 김범석 의장은 이미 지난 2021년에 쿠팡의 모든 공식 직책에서 물러났어요. 현재 그는 미국 상장사인 쿠팡의 의장일 뿐 한국 법인의 대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적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가 눈앞에 있는데도 외국인이라 굽신거리지도 않고 호통이 안 먹히니 굳이 직책도 없는 창업자를 불러내서 무릎을 꿇리겠다는 겁니다. 정말 눈뜨고는 도저히 보기 힘들 정도로 창피했습니다. 이건 법 집행이 아니라 미국 자본의 상징을 끌어내어 정치적 전리품으로 삼겠다는 선언 아닙니까? 경제학적으로 보면 기업의 지배구조, 거버넌스를 무시하고 오직 총수라는 옛날식 재벌 프레임으로 글로벌 기업에 목을 죄고 있는 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 소름 끼치는 이중잣대를 대조해봐야 합니다. 쿠팡에게는 유출 관련 청문회까지 열며 압박하고 영업정지까지 운운하고 있는데 카카오페이는 어떻습니까? 국민 4천만 명의 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상납했습니다. 악의적 해킹도 아닌 고의로 정보를 넘겼는데도 과징금은 쿠팡의 27분의 1인 59억에 불과했죠. 이게 말이 될까요? 심지어 쿠팡 유출은 중국인 직원이 의도적으로 목적성을 가지고 유출했던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 상황에서 기자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나요? 그게 중국인이면 뭐 어쩌라고요? 일본 사람이면 그때부터 일본 사람 미워할 겁니까? 라며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정보 유출 문제를 단순히 감정적인 혐오 문제로 치부해버린 거죠. 이게 정녕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할 소리일까요? 정말 지금껏 쌓아왔던 대한민국의 국격이 실시간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 기업에는 영업정지 압박과 창업자 소환이라는 가혹한 칼날을 들이대면서 중국의 정보를 갖다 바친 기업에는 이토록 관대할 수 있다니요. 미국 정부와 트럼프 현 정부 실세들이 이 광경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국 기업이 한국에서 이런 부당한 정치적 린치를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갑질이 아닌 미국 자본에 대한 선전포고로 들릴 겁니다. 이제 트럼프가 던질 관세 폭탄이라는 부메랑은 우리가 자초한 이 편파적 규제의 가장 뼈아픈 청구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시무시한 사실은 이런 규제와 쿠팡의 압박이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의 행태는 특정 이념에 매몰된 포퓰리즘 정치의 결과물이라는 점이에요. 과익 세력들이 외치는 공정은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공정이 아니라 열심히 뛰는 놈 다리를 분질러서 못 뛰게 만드는 하향 평준화식 공정이거든요. 입법 폭거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윤 정부가 경제를 살리려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국회에서 법으로 다 막아버리고 오히려 기업을 범죄자 취급하는 법안들만 쏟아내니 외국 투자자들 눈에는 한국이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닌 겁니다. 과거 1930년대 미국이 스무트홀리 관세법으로 2만 개가 넘는 물품은 관세를 올리며 전 세계 무역 장벽을 세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나요? 결국 보복 관세를 유발해 세계 무역을 마비시키고 대공황이라는 전 지구적 재앙이 닥쳤습니다. 지금 좌익 정치인들과 정부가 딱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전 세계적 재앙이 닥쳤지만 지금은 우리 혼자만 왕따 되어 대한민국만 망하는 재앙이 닥칠 거라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 겁니다. 한국이 자기네 기업인 구글이나 애플, 쿠팡 같은 곳은 쥐잡듯 잡으면서 정작 중국의 알리나 테무 같은 거대 자본에는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차별적 규제이자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입니다. 트럼프 같은 뼛속까지 장사꾼인 사람 눈에 이게 어떻게 보일까요? 아, 이놈들이 우리 등 뒤에서 칼을 꽂고 있구나. 바로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잊고 계신 분들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건 지금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반응이에요. 트럼프가 왜 이러는지 전혀 감이 안 온다며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고 있습니다. 진짜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자신들이 저지른 정치적 과오를 숨기기 위해 모르는 척 연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반미 감정을 부추겨서 얄팍한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 포퓰리즘으로 국민의 눈을 가려온 대가가 이제 시뻘건 청구서가 되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이를 외부 불경제의 내부화라고 부릅니다. 정치인들이 밖에서 저지른 잘못된 외교와 멍청한 정책의 부정적 효과가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 각자의 가계부로 직접 전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트럼프의 25% 관세는 단순히 무역 수지를 맞추겠다는 의도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공급망 디커플링, 즉 중국과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라는 강력한 압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고 있나요? 겉으로는 한미동맹을 외치면서도 뒤로는 친중 친북 세력들의 눈치를 보며 양다리를 걸쳐왔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눈치를 보며 얻으려 했던 그 얄팍한 이익의 기회비용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맞이한 25%의 관세 폭탄과 한미동맹의 균열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닦아놓은 자유무역의 울타리 안에서 꿀만 빨다가 정작 미국이 적대시하는 세력들과 어울리는 동료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경제학적으로 볼 때 관세는 절대 우연히 떨어진 벼락이 아닙니다. 관세는 일종의 경제적 언어이자 강력한 징벌적 청구서예요. 너희는 이제 우리 편이 아니니 우리 시장에 들어오려면 범죄 예치금을 내라는 단호한 선언인 거죠.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보안이 아주 철저한 프라이빗 클럽의 VIP 멤버라고 칩시다. 회원들끼리는 서로 믿으니까 입장료도 없고 안에서 장사할 때 세금도 거의 안 냅니다. 하지만 회장이 출입금지 시킨 외부인은 철저하게 출입이 통제되며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클럽 회장이 여러분의 멤버십을 뺏고 들어올 때마다 입장료를 따로 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회장이 미쳐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VIP 혜택을 이용해서 클럽 안에 들어온 뒤 회장이 출입금지 시킨 잡상인 진상들에게 클럽의 뒷문을 몰래 열어주다 걸렸기 때문인 거죠. 회장은 여러 차례 봐주며 경고를 했지만 계속 룰은 어기며 잡상인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친하게 지내는 거죠. 회장 입장에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VIP 파트너가 아니라 클럽의 룰을 어기고 뒤통수를 치는 잠재적 스파이로 보는 겁니다. 관세는 그 배신에 대한 대가이자 우리 시장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막는 방역 비용인 셈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가 뒷문을 좀 열어줬기로써니 왜 입장료를 받느냐며 적반하장으로 따지고 있는 꼴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에요. 거래가 불가한 주적인 북한에 돈을 보내지 않나, 미국 기업을 적대시하지 않나, 지난 8개월간 보여준 적과의 동침 행보를 보면 트럼프의 이런 반응은 사실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경제학적인 결과물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트럼프가 던진 이 거대한 관세 폭탄이 자기들 탓이 아닌 마냥 외부에서 이유를 찾으며 모르는 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자기 집 마당에 휘발유를 잔뜩 뿌려놓고는 옆집 사람이 담배 피우다 던진 꽁초 때문에 불이 났다고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는 꼴이랑 똑같거든요. 모든 현상에는 명확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차곡차곡 축적되어 인계점을 넘었을 때 비로소 터지는 겁니다. 트럼프가 어느 날 아침 기분이 나빠서 한국의 25%를 때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외교적 결례와 경제적 자살 행위들이 먼지처럼 쌓여서 만들어진 거대한 청구서인 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국제무역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게임 이론의 연속입니다. 서로가 약속한 규칙을 지킬 거라는 굳은 믿음이 있을 때 관세도 낮추고 자유롭게 물건을 주고받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결과는 어떤가요? 입법권을 쥐고 흔드는 세력들이 그동안 어떤 짓을 했습니까? 공정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서 사실상 미국의 핵심 자본들을 대놓고 공격하는 법안들을 무더기로 쏟아냈습니다. 정부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전략적 모호함이라는 건 사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전략적 자살이나 다름없어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게 외교를 잘하고 있는 거라 생각하겠지만 그건 아주 오만한 착각입니다. 현실은 양쪽 모두에게 버림받는 처참한 결과를 초래할 거라는 점입니다. 특히나 반미 정서에 기반한 정책들이 하나둘씩 튀어나올 때마다 미국의 싱크탱크들은 보고서를 올립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자유주의 동맹이 아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25% 관세는요, 단순히 물건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는 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경제학에는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가격이 1,000원 올랐을 때 에이 그래도 먹어야지 하는 게 탄력성이 낮은 거고요.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절대 안 사 먹어 하고 발길을 끊는 게 탄력성이 높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반도체, 가전제품들은 전 세계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즉 탄력성이 매우 높은 상품들입니다. 이런 상품들에게 25% 인상은 그냥 시장에서 나가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겁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일궈놓은 미국 시장 점유율을 단 한순간의 정책 실패로 고스란히 일본과 대만 그리고 미국 기업들에게 헌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건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입법부는 오로지 포퓰리즘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실시간으로 특정 지역에 계속 돈을 뿌려대고 있습니다. 나라 곳간이 텅텅 비어가고 기업들이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세금을 나눠주겠다는 약속만은 철석같이 지키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좌익 포퓰리즘의 본질입니다. 당장 내 입에 들어오는 싸구려 막대 사탕은 달달할 거예요. 하지만 그 사탕을 사기 위해 우리 집 기둥뿌리를 뽑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퓰리즘이라는 게 단순히 돈을 좀 나눠주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하지만 그건 포퓰리즘의 아주 일부분일 뿐입니다. 정제학에서 말하는 포퓰리즘은 당장 눈앞의 표를 얻기 위해 기업을 악마화하고 규제를 쏟아내며 과학적 근거보다는 대중의 직접적인 요구와 감정에만 호소하는 모든 정치 행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법부가 무너지고 입법 폭거가 자행되면서 기업가 정신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법치주의가 바로 서야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할 텐데 오늘 내린 판결이 내일 뒤집히고 특정 정치 세력의 입맛에 따라 법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제정신을 가진 투자자가 한국에 돈을 넣겠습니까? 돈은 정직합니다. 그리고 아주 차갑습니다. 조금이라도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짐을 싸서 떠나버리죠.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떠나 미국이나 일본으로 향하는 이유가 단순히 금리 차이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가 신뢰를 완전히 잃었기 때문이에요. 선거 신뢰가 흔들리고 사법 정의가 정치에 오염되는 순간 그 나라의 통화 가치는 폭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요동치고 물가가 치솟는 이유의 근본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트럼프가 던진 이 관세 폭탄은 시작일 뿐이에요.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친중 행보를 보이고 미국과의 동맹을 가볍게 여긴다면 다음은 금융제재나 기술 금수 조치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도체 장비 하나 안 들어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단 하루라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 세력들은 마치 우리가 자립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비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그들은 정말 모르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등일지도 모릅니다. 정신 차려라. 너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똑바로 봐라 하는 메시지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이 경고를 무시하고 친중 포퓰리즘에 빠져 허우적댄다면 우리에게 남은 미래는 베네수엘라나 이란 같은 경로뿐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를 수호하는 우방국이 아니라 내부에선 법치가 무너지고 대외적으론 친중 친북 세력에 휘둘리는 위험한 동거인으로 보일 뿐인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공급망에서 한국을 빼버리는 게 장기적으로 이득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어차피 정권이 바뀌기 전엔 언제라도 우리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불신이 25%라는 숫자로 형성화된 거예요. 우리 기업들이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세금 25%의 벽을 넘을 순 없을 거예요. 결국 현대차나 삼성이 살기 위해서는 한국을 떠나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고 현지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땅에는 빈 공장과 실업자만 남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반미 친중이 가져온 처참한 성적표입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이 안 거치겠죠. 세금이 안 거치면 정부는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 또 빚을 내거나 돈을 찍어낼 겁니다. 그럼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환율은 폭등하겠죠. 이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는 순간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의 길로 접어드는 겁니다. 지금 그 서막이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함께 시작된 거예요.
이 관세 폭탄은 단순히 무역 전쟁의 한 조각이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 경제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도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신호탄이에요. 경제학에는 경로 의존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나중에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죠. 지금의 정치적 선택들이 결국 우리를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왜 일본과는 반도체 동맹을 맺고 대만과는 밀월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독 우리에게만 이렇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겠습니까?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입법부를 장악한 세력들이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는지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어요. 진짜 대통령을 몰아내고 들어앉은 세력들이 국가 안보의 핵심인 한미일 공조를 흔들고 우리 기업들을 규제의 감옥에 가두는 걸 보면서 미국은 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우리의 선택도 아니고 좌익 정치인들의 정책에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우리 국민들이라는 사실이요.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자본인 쿠팡을 때려잡고 구글과 애플을 범죄자 취급하며 안방에서 골목대장 노릇을 할 때 그들은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목 앞에 닿은 25%의 관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 멈추기 직전에 내뱉는 마지막 비명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이 문을 걸어 잠그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공장이 멈춰 세워지고 은행이 파산하며 결국 평범한 우리 시민들의 일상이 무너져 내리는 경제적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을 뿐일 겁니다. 하지만 진짜 거대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FBI 선관위 압수수색은 그 도화선이 될 거예요. 이 사건이 몰고 올 최후의 심판은 세계 경제 질서를 뿌리채 뒤흔들고 그동안 조작과 거짓으로 세워진 모든 가짜들을 한순간에 정리가 될 겁니다. 그 혼돈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차갑게 인내하며 버텨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트럼프의 냉혹한 의도와 대한민국의 오싹한 현실 어떠셨나요?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시겠지만 진실을 아는 것만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선 지금의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정상이 되지 않게 우리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진실의 목소리가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충격적이고 더 생생한 이면의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싹한 경제였습니다.